오늘 제가 오전에 한번 생각해보자 하고 케빈 엄마 오셨어요. 이렇게 뭔가 우리가 또 하루를 의미 있게 보내기 위한 어떤 생각 키워드, 생각 질문을 이렇게 아이니 엄마 오셨어요. 던져드렸는데요.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행복에 대한 어제 우리가 함께 읽었던 내용 중에서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첫날이라서 뒤에 이렇게 실제 사례로 배우기 편은 같이 읽지는 않았는데 오늘 아침에 제가 한번 질문을 던져 보았죠. 요즘에 수인이 엄마 오셨어요. 행복이란 무엇인가? 행복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제가 질문하면 행복은 무엇이다? 라고 한번 오늘 고민해 보신 분들은 한번 여기다가 한번 올려보세요. 행복은 무엇이다? 나에게 행복은 뭐뭐이다. 저는 30대에 행복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읽었던 책이 달라이 라마의 행복론이라는 책을 한번 이만큼 두꺼운 책이었는데요. 그냥 무작정 한번 읽어봤어요. 나는 지금 행복하기 위해서 사는데 행복이 뭔지도 모르고 행복하고 싶대요. 그래서 행복이 뭐지? 행복이 뭔데 나는 지금 행복하고 싶을까? 계속 고민하면서 그 두꺼운 책에서 제가 딱 요약했던 것은 무엇이었냐 하면은 행복은 내 마음의 평온이다 라고 제가 이렇게 요약을 했어요. 자, 우리가 도윤이 엄마 오셨어요. 행복이라 무엇인지, 그리고 그런 생각하세요. 우리가 하루에 되게 바쁘잖아요. 아이 키워야 되지, 집안일 해야 되지, 또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일도 해야 되지.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일 속에서 나는 얼마나 이거에 대해서 내가 추구하고자 하는 거, 내가 가치로운 거, 이런 거를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그거죠. 그래서 행복한 사람을 보면 행복이 뭔지도 모르면서 저 사람은 행복해 보여서 참 부러워, 그죠? 그리고 우리가 여기 지금 우리 아이는 질문으로 잘한다 했잖아요. 그래서 질문이 뭔지도 잘 내가 인식하지 못하면서 질문을 해야 되겠어.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의 본질이 뭔지에 대한 생각하고 우리가 한번 끄집어내는, 어떤 건드려주는 거죠. 내 몸에, 내 어떤 감정의 세포에 다 있는 건데 그거를 살짝살짝 건드려주는 나의 일상과 그냥 무시하고 무디게 지나가는 나의 일상과 어떻겠어요? 차이가 많겠죠. 그래서 자, 행복이 뭐라고 생각해요? 또 나는 언제 행복하며, 그러면 내가 행복하다고 생각했을 때 그 행복의 조건은 무엇이었을까? 내가 어제 행복하다고 생각했어. 그러면 나는 뭐 때문에 내가 행복하다고 생각했지? 를 더 깊숙이 있는 나의 어떤 거를 끄집어내 준다는 거죠. 자, 그리고 나는 행복할 때가 많았을까? 너무 길게 보지 말고 어제 하루. 불행할 때가 많았을까? 불행한 마음이 들었을 때가 많았나? 그 시간적으로 행복한 마음이 들었을 때가 더 많았나?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또 우리가 어른이 됐잖아요. 어른이 되면 지금 어떠세요? 나 유년 시절, 나의 학창 시절, 결혼하기 전 막 이럴 때, 그리고 결혼하고 나서 행복이 점점 증가하는 것 같으세요? 아니면 행복 지수가 자꾸자꾸 올라가는 것 같으세요? 만약에 행복 지수가 올라간다면 무엇 때문에 나의 행복 지수가 올라가고 있는지,
그리고 행복지수가 자꾸 내려간다면 무엇 때문에 나의 행복지수가 내려가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저기 숨어있는 나의 소녀 감성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살살살살 한번 지금 일깨워주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 오늘은 여기 3시에 오기 전까지 행복해 이걸 느낀 적 있으세요? 자, 그리고요, 행복은 그러면 내 하루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그리고 나는 경제적인 어떤 부분도 분명히 필요해,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런데 내가 열심히 일하고 또 이렇게 돈을 벌고 또 이렇게 했을 때 어디에 돈을 쓰면 나는 행복할까? 저 아빠의 행복은 건강이래요.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스티브 잡스가 그랬잖아요. 세상에서 제 가장 비싼 침대는 병원 침대라고. 그죠? 그래서 저도 지난주에 주말에 남편과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제가 그 건강보험관리공단에 연명 거부 신청을 하자고 그때 제안을 했거든요. 그건 직접 건강보험관리공단에 가서 본인이 직접 해야 된다 하더라고요. 우리가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가서 그거를 신청을 하자. 건강할 때 가서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병원에서 어떤 생명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하는 조치들, 뭐 산소호흡기, 항생제 투여, 뭐 이런 것들을 안 하는 거부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보호자들이. 그래서 남편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생각을 한 번도 안 했나 봐요. 그래서 깜짝 놀라면서 나는 올해는 준비가 안 되고 내년에 하겠대요. 아이들한테도 이야기를 하고. 막상 그런 거를 이렇게 실질적으로 준비를 하려고 하니까 맞아요. 이렇게 몸 건강, 마음 건강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우리 아이들하고 하루 종일 너 이거 안 하니?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하다가 어때요? 내 건강이 무너지거나 아이의 건강이 무너지거나 내 소중한 가족의 건강이 무너진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때 막 찢고 볶고 했을 때 그때가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구나 라고 다시 생각하겠죠. 행복은 나의 가족이다. 보고만 있어도 좋고 미소 짓게 해준다. 맞아. 소소했던 일상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 일상이 빼앗긴 것 같은데 집에만 있다가 답답해서 그러러 나가는데 그 작은 일상도 오늘은 참 행복했어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당연한 것에 길들여지고 익숙해져 가지고 그런 어떤 소소한 어떤 행복한 감정들을 너무 저 밑바닥에 두고 살고 있으니까 자꾸 짜증이 이렇게 많이 난단 말이에요. 아이들 정말 건강하게 태어나고 손가락 5개, 또 오른손도 손가락도 5개, 왼손가락도 5개, 발가락도 전부 다 있고 건강하게 태어난 아이들 보고 지훈이 지어 모셨어요 이렇게 보고 우리가 정말 감동하면서 이랬던 순간들이 있는데 이게 어느 순간 이렇게 아이들과 지내면서 어때요? 그런 어떤 소소한 행복들을 다 놓치고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이 책 수업을 하지만 질문은 결국 나의 어떤 숨어있는 이런 감정들 그리고 어떤 세포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살살살 일깨워줘서 나의 정서가 좀 풍부해질 수 있게. 결국 아이들에게도 마찬가지. 너 숙제해. 오늘 이거 해야지. 이거 해야지. 이런 말 하지 말고 오늘 너 얼굴이 되게 행복해 보이는데 오늘 행복이 너 뭐라고 생각해? 이런 것도 한번 물어봐 주시고. 뜬금없이 아이가 행복이 뭔지 모르지만 엄마가 뭔가 설레이는 어떤 표정으로 아이 눈을 바라보면서 행복이 뭐라고 생각해? 우리가 처음 할 때는 좀
이렇게 닭살 돋고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한 번, 두 번 습관되다 보면 좀 이렇게 자연스럽게 돼요. 그래서 매일매일 여기 질문 키워드 문장을 가지고 한번 연습해 보세요. 그렇게 하다 보면 이 책을 다 마칠 때쯤에는 자연스럽게 아이의 얼굴을 보면서 내가 아이에게 나의 이야기도 할 수 있고 아이의 이야기도 들을 수 있는 엄마 아빠가 되실 겁니다. 자, 오늘은요 긍정 사고력을 장착시키는 기분 좋은 질문, 단순한 질문으로 아이는 행복해진다.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 가족과 함께 밥을 먹는 일은 누구나 바라는 평범한 일상이다. 이런 평범함이 특별한 일처럼 느껴진다면 변화가 필요하다. 어른도 바쁘고 아이도 바쁜 세상. 어른은 돈을 버느라 집에 오지도 못하고 아이는 학원 다니느라 함께 하지도 못한다. 어느새 온 가족이 둘러앉은 저녁 식탁은 특별한 것이 되어버렸다. 진짜 문제는 시간이 아니라 의지가 아닐까? 세계에서 가장 바쁜 인물 중 하나였던 버락 오바마는 미국 대통령 재임 시절에도 저녁 6시 30분이면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일을 중단하고 아이들과 저녁 식탁에 앉았다. 백악관 참모들은 불만이 많았지만 오바마는 그 시간을 결코 양보하지 않았다. 스타벅스 사장 짐 도널드는 분 단위로 스케줄이 있는 사람이었지만 아이들과 저녁을 함께 하기 위해 새벽 5시에 하루를 시작했다. 새벽에 출근하는 대신에 일찍 퇴근하는 것이다. 평범한 저녁 식탁을 지키려는 크고 작은 노력은 명문가 부모들의 공통점이다. 맞아요. 이거는 평범한 이렇게 저녁 식탁, 가족들이 함께 모이는 이게 저녁 식탁을 지키는 노력을 엄청 한다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아이가 바빠서 저녁 식사를 함께 하기가 힘들다면 방법은 간단하다. 사교육을 줄이고 집에서 자기 주도 학습을 하도록 유도하면 된다. 지금 우리 집이 그렇게 하고 있다. 쉽지 않지만 꼭 필요한 일이다. 두 가지 다 우리가 취득할 수 없어요. 한 가지를 원하면 한 가지는 놔야죠. 그죠? 내 아이를 행복하게 해주고 싶다면 부모들에게 왜 사냐고 물어보면 10중 8구 무엇을 위해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라는 답이 온다. 우리 엄마 아빠는 왜 사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그렇다면 행복이란 무엇인가? 생각보다 단순하다. 심리학자 김정우는 행복이란 사랑하는 사람과 맛있는 음식을 함께 먹는 것이라고 했다. 사랑하는 사람과 맛있는 음식을 함께 먹는 것이라고 했다. 자, 일례로 나의 아들 찬유는 언제 행복하냐는 질문에 엄마 아빠와 함께 고기 구워 먹을 때 라고 대답했다. 오늘 꼭 우리 아이들에게 저녁 먹기 전에 아니면 저녁 먹는 식사 시간에 꼭 한번 물어봐 주세요. 언제가 행복하냐고. 혹시 질문을 하신 분들, 또 질문을 하지 않으신 분들, 아이의 세포의 어떤 긍정적인 정서에 대한 어떤 감정들도 이런 질문으로서 살살살 이렇게 진답니다. 찬우는 고기를 참 좋아한다. 하지만 엄마 아빠를 더 좋아한다. 자신이 좋아하는 고기를 사랑하는 누구와 엄마 아빠와 함께 먹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비단 찬유뿐 아니라 모든 아이가 그러할 것이다. 좋아하는 음식을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먹으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는 정겨운 식사 시간에서 아이들은 큰 기쁨과 행복, 만족감을 느낀다. 저녁 식탁에 온 가족이 기분 좋게 둘러앉았다면 행복의 반은 채운 것이다. 나머지 반은 질문과 대화로 채워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가족 식사 풍경을 보면 어색하기 짝이 없다. 대부분 약속이나 한 듯이 침묵을 지킨다. 심지어 TV를 틀어놓거나 각자 스마트폰을 보는 경우도 많다. 그렇게 밥을 먹고 나면 배는 부를지 몰라도 행복의 흙이는 채워지지 않는다. 우리 가족들은요, 언제 이렇게 눈 마주치고 이렇게 밥 먹으면서 대화하세요? 아침? 좀 바쁠 것 같고, 점심? 각자 이렇게 떨어져 있을 것 같고, 저녁. 그래서
저녁 식사 시간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식탁에서 무엇을 해야 할까? 대화다. 물론 쉽지 않다. 어릴 때부터 듣고 자란 밥상머리에서 조용히 해라는 잘못된 교육 때문이다. 그러나 생각해보라. 집에서는 아이에게 밥 먹을 때 조용히 해야지 라고 말하면서 희한하게도 직장 동료 또는 친구들과 밥을 먹을 때는 많은 대화를 주고받는다. 우리 친구들 만났을 때 밥 먹고 커피 마실 때 어때요? 막 이야기하고 나중에 우리 또 통화해서 전화로 다시 이야기하자 할 정도로 우리 이야기할 거리 많잖아요. 그런데 내 아이들과 그리고 내 아이의 어떤 가족들과 그리고 나의 뭐 부모님들이나 이렇게 대화를 할 때 어때요? 네, 아니요의 대답에 익숙해지 있지 않을까요? 특히 우리 부모님들 또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집에서 아이에게 밥 먹을 때 조용히 해야지 라고 말하면서 희한하게도 그렇게 한다라는 거죠. 침묵은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해 여러 질문과 대화거리를 쥐어 짜낸다. 특히 술자리에서는 언제 그랬냐는 듯 수다쟁이가 된다. 약간 이렇게 몸에 어떤 알코올이 들어가면 또 내 어떤 감정들이 정말 격렬하게 또 요동치잖아요. 그러면 더 말을 많이 하게 된대요. 밖에서 하듯이 집에서도 해보자. 침묵의 밥상을 깨면 아이들이 제잘 그리는 즐거운 밥상이 된다. 가정의 분위기가 변화한다. 자, 이럴 때 대화하자 그랬죠. 잔소리 하자는 거 아닙니다. 말을 많이 한다고 즐거운 밥상머리 교육이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지금 잔소리를 하고 있는지 나는 지금 아이들과 대화하고 있는지 잘 보세요. 좋은 어떤 대화법은요, 아이로 하여금 말을 많이 할 수 있게 해주는 거고요. 잔소리라는 것은요, 아이가 딱 두 글자만 대답할 수, 두 개 중에 하나만 할 수 있어요. 예, 아니요. 나는 주로 어떤 말로써 아이에게 대화하는지 한번 오늘 저녁에 한번 내가 하는 말을 잘 상기시키면서 아이가 어떻게 대답하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면서 이야기해 보세요. 행복을 연습시키는 질문법. 어렵게 생각하지 말자. 일상적인 질문으로 열어가자. 자, 저도 한번 질문해 볼게요. 오늘 가장 기분이 좋았던 일은 뭐였어요? 여기 지금 3시 18분인데요. 아침에 눈 떠서 지금까지 지내면서 우리 엄마 그리고 우리 아빠 가장 기분 좋았던 것은 무엇이었어요? 저는요, 오늘 제가 가장 기분 좋았던 것은요, 어떤 일정에 따라서 뭔가 업무를 처리하고 할 때 이렇게 딱 이 시간까지 딱 맞춰가지고 제가 해야 될 거를 딱 마무리하고 여기 올라올 수 있었던 이 상황이 좋았어요. 그래서 뭔가 개운하잖아요. 이렇게 딱 마무리 해놓고 그 다음 해야 될 거에 대해서 이렇게 할 수 있던 이게 좋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엄마 아빠는 오늘 가장 기분 좋았던 일은 뭐였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아침에 화분에 물 주면서 새잎도 보고 기분이 좋았어요. 정말 소성 맞죠? 꽃이 약간 피려고 할 때 이렇게 꼬물이 출근을 늦게 하게 돼서 애들이 재촉 안 하고 평화로운 아침으로 시작해서 좋았어요. 그랬군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크게 막 내가 막 애써서 만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알아차리는 일상인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화분을 키우는 거라든지 저도 3,000원에 행복해서 마트에서 국화를 샀었는데요. 오늘 아침에 이 꽃에 물을 갈아줬어. 한 이틀에 한 번 갈아주는데 보면 여기 또 상한 어떤 꽃도 있어서 그거는 버리고 좀 보기 좋은 꽃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물을 갈아줬는데 또 신선하잖아요. 그래서 저것도 기분 좋았던 일이네요. 이런 것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말하고 방금 이렇게 했던 어떤 일상들을 아이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한유라 오늘 엄마가 이렇게 물을 주면서 보니까 새잎이 이렇게 났어. 엄마가 정말 기분이 좋아. 그리고 도윤이 소영이에게도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오늘 엄마가 1시간 늦게 출근하니까 너희들한테 막 이렇게 빨리 챙겨 이야기 안 할 수 있어서 엄마가
좀 행복한 마음이 들었어 라는 거를 어떻게 한다? 아이에게 이야기해 줘야 돼요. 그래야지만 아이들도 내가 어떨 때 행복한지, 나는 어떨 때 기분이 좋은지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만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질문은 아이의 행복감과 무엇을 높인다? 자존감을 높인다. 우리가 자존심을 높이는 게 아니라요, 나의 자존감을 높여야 돼요. 근데 이걸 좀 거꾸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반복된 일이지만 일을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게 오늘 아침에 느낀 행복이었네요. 맞아요. 내가 할 일이 있다는 거. 그렇지만 내가 일이 있지만 내가 건강하지 못해서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냥 반복되고 평범한 일상이지만 내가 건강하게 나의 일자리에 내가 있어야 될 곳에 있을 수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하다는 거죠. 그러면 마찬가지 이것도 남편이나 아이들 시에리에게 엄마가 오늘 행복이 뭔지 행복지수가 뭔지 생각했는데 반복된 엄마가 매일 하는 일이지만 이렇게 엄마가 일을 할 수 있는 게 엄마는 오늘 아침에 느낀 행복이었어 라는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아이에게 이야기를 매일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매일 느끼는 행복에 대한 것을 아이에게 이야기를 해주다 보면 소소한 일상의 어떤 이야기들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제 그런 심지어 저는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저 원래 아침에 머리카락을 감거든요. 근데 일요일 저녁에 머리카락을 감아서 월요일날 어제는 그냥 세수만 했어요. 샤워만 하고 머리카락을 안 감고, 그것도 우리 딸에게 이야기해서 오늘부터 엄마가 아침에 머리 안 감고 저녁에 머리 감기로 했어. 그랬더니 아침 시간이 좀 많이 좀 이렇게 좀 여유로워진 것 같아. 근데 사춘기 딸은 뭐라고 대답하는 줄 아세요? 그렇게 엄마가 이야기하면 알바? 그러니까 자기가 알바 아니라는 거죠. 그렇지만 제가 꿋꿋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그냥 일상의 대화를 자연스럽게 유지시켜주기 위해서 저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냥 매일 어떤 조그만 변화에 대한 어떤 것들, 엄마 머리카락 지금 깎아야 되는데 지금 미용실을 갈 수 없어서 조금 답답하네? 뭐 이런 말도 이렇게 편안하게 합니다. Life is Good이라는 세계적 의류 브랜드를 만든 제이콥스 형제는 기분 좋은 질문의 힘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제이콥스 형제는 불우한 환경에서 자랐다. 갑작스러운 사고로 아버지는 장애인이 되었고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 아이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기도 했다. 그러나 형제에게는 엄마가 있었다. 매일 저녁 엄마는 6남매와 함께 밥을 먹으며 똑같은 질문을 했다. 오늘 가장 기분 좋았던 일은 뭐였니? 엄마의 질문에 아이들은 시끌벅적 기분 좋은 이야기를 쏟아냈다. 집안에는 긍정 에너지가 가득 차올랐다. 어른이 된 제이콥스 형제는 티셔츠 사업을 시작하였다. 두 사람은 몇 년 동안 미국 전역을 떠돌며 티셔츠를 팔았지만 남은 건 빚밖에 없었다. 절망적인 순간 그들은 엄마가 매일 저녁 밥상에서 한 질문을 떠올리고 새로운 티셔츠에 이렇게 새겼다. Life is good. 이들의 티셔츠 회사는 오늘날 세계적인 의류 브랜드가 되었다. 엄마의 질문이 아이들의 인생을 바꾼 것이다. 엄청나죠? 엄마의 질문이 아직 어렵다면, 가족과의 대화가 아직 익숙하지 않다면 제이콥스 형제의 엄마를 따라해보자. 우리 아이에게 지금 무슨 말을 물어봐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이런 게 익숙하지 않아가지고 아이 얼굴 보고 살살살 웃으면서 오늘 가장 기분 좋았던 일은 뭐였니? 라고 말하기가 좀 쑥스러워요. 그래도 내가 질문 근육이 생기려면 매일 조금씩 연습을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행복도 연습이다. 맞죠? 이렇게 매일 오늘 방금 이렇게 이야기 해주신 것처럼 매일 내가 한 가지씩 내가 느낀 행복, 내가 기분 좋았던 거를 끄집어내 본다면 자꾸 발견하게 될 거예요. 어떤 사사로운 것들도. 그래서 저게 나의 행복이었구나. 난 저렇게 했을 때 기분 좋아하는 사람이구나.
아, 나는 저렇게 했을 때 조금 불편한 마음이 생기는 사람이구나를 알게 된다는 거죠. 일상에서 행복을 끄집어내는 연습을 반복하면 정말 행복감이 생긴다. 기분 좋은 생각, 긍정적인 생각을 자주 하는 사람은 당연히 행복할 수밖에 없겠죠. 내가 방금 이렇게 행복하다고 했는데 아이들 얼굴 쳐다보면서 너 그렇게 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하지는 않을 거잖아요. 자, 그래서 나의 어떤 이런 감정들을 긍정적인 어떤 감정들 정서로 자꾸 충전시켜야 되고, 충전이 아니라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이 소녀 감성들을. 그렇지만 일상에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일상에 찌들리다 보면 그거를 자꾸 어떻게 한다고요? 다운 시켜서 저 밑에 깊숙이 집어넣고 끄집어내주지를 않았던 거죠. 우리 막 잠깐 막 이렇게 예쁜 거 보면 예뻐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긍정의 힘으로 극복하고 재빨리 회복한다. 매일 저녁 우리 가족에게 행복을 주는 질문을 해보자. 밥상의 질이 달라질 것이다. 아이가 요즘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어떤 하루를 보내는지 스케치 할 수 있는 건 덤이다. 기분 좋은 질문으로 대화를 여는 방법. 됐죠? 자, 이거 한번 체크해 보세요. 아이에게 오늘 하루 가장 기분 좋은 일은 뭐였니? 라며, 자, 여기 우리는 지금 아이들이 아동기, 청소년기 아이들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부터 연습해 보세요. 엄마가 기분 좋았던 어떤 일상들을 아이에게 이야기해 주기. 자,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누구는 오늘 기분 좋았던 일이 뭐였어? 라고 내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한다고요? 엄마의 기분 좋았던 어떤 일상들, 어떤 소소한 것들을 아이가 알 수 있게 이렇게 표현해주기. 그리고 나의 어떤 다른 가족에게도 어떻게 한다고요? 표현해주기. 그래서 저도 한동안은 우리 그 아이들이 이제 크다 보니까 단체 카톡방에 있단 말이에요. 가족 카톡방에 있어요. 근데 이런 어떤 바쁘고 얼굴 못 보고 할 때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매일은 아니지만 책을 읽거나 아니면 뭘 이렇게 뭐 신문을 보거나 뭘 했을 때 원장 칼럼 적듯이 이렇게 글을 잘 써요. 그런 것들을 가족 카톡방에 공유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거에 대해서 엄마는 이렇게 생각했어 라는 어떤 거를 아이들과 뭐 차 타고 가는 일이 생기거나 뭐 이렇게 했을 때 이야기를 쭉 나누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게 이제 계속 매일이든지 자주 이렇게 하다 보면 아, 우리 엄마는 저런 걸 좋아하는 사람이구나, 저렇게 했을 때 행복해 하시는구나를 아이들이 알게 되고, 남편도 마찬가지. 제가 이제 뭘 좋아하는 사람인지 10년을 연애하고 23년을 같이 살았는데도 솔직히 이렇게 말하지 않으면 잘 몰라요. 나라는 사람이, 내 아내가 뭘 좋아하는 사람이고 뭘 했을 때 행복해 하는지, 우리 엄마는 어떤 걸 했을 때 행복해 하는지. 마찬가지. 강민이는 추운 겨울이 오면 행복할 것 같다네요. 눈싸움 나고 스케이트도 탈 수 있으니까 그러네요. 그러면 강민이가 다음에 눈이 왔을 때 엄마가 그걸 기억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눈싸움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고, 또 눈싸움 할 수 있는 공간으로 가서 또 아이들과 그런 어떤 즐거움을, 또 행복한 어떤 추억을 만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뭘 좋아하는지, 아이들이 지금 솔직히 물어보지 않으면 끄집어낼 기회를 못 만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사로운 것들을 많이 물어봐 줘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우리 엄마들이 가정에서 해주셔야 되는 미션은요, 아까 제가 수업 중에 계속 이야기했죠. 어떤 거였죠? 나의 소소한 기분 좋은 일들, 행복한 일들을 어떻게 해준다? 아이에게 먼저 이야기를 해준다. 엄마가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해 줄 때 엄마 저리 가 라고 할 아이들이 있겠어요? 아이들은 엄마가 행복한 얼굴로 아이를 바라보면 그것만큼 아이들을 행복해 해지는 일이 없어요.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방금 전까지 나한테 이렇게 짜증 내놓고 아 맞다 원장 선생님이 그거 해보라 그랬지 해가지고 이거 아니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래서 감정의 어떤 곡선이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이렇게 좀 이렇게 평온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항상 기억하세요. 아이들에게 무언가를 특별한 거를 해줬을 때 우리 아이는 뇌가 쑥쑥 자라서 정말 발달에 큰 영향을 줄 거야. 천만의 말씀입니다. 평소에 아이들에게 나는 어떤 표정과 어떤 정서를 주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아이들의 뇌 발달에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거 우리 엄마들께서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매일 공부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이렇게 실천하는 이유가 특별한 게 아니에요. 뭔가 아이가 특별한 경험을 해서 좋은 어떤 경험치 덕분에 아이의 어떤 발달을 확 도와주는 거 그것도 물론 필요하죠. 그렇지만 이런 매일의 어떤 긍정적인 정서, 엄마의 어떤 감정 컨트롤, 그리고 나의 어떤 거를 끄집어내서 아이와 함께 나눌 수 있는 것, 그리고 아이도 깊숙이 저 밑에 숨겨져 있는 어떤 내 감정들, 그리고 나도 모르는 것들을 어떻게 누구 덕분에 우리 엄마 아빠의 어떤 질문 덕분에 아이도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만난다는 거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질문거리 처음 아까 이야기 드렸던 거 꼭 기억하셔서 한번 자 아는 것과 실천하는 거는 정말 200% 다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오늘 이렇게 이런 이야기를 들었지? 그런데 내가 이 말을 아이에게 한번 내뱉어 보는 것과 오늘은 조금 시간적으로 뭐가 안 맞았어. 내일 해봐야지. 그러면 내일 1일차예요. 그치만 어제 우리가 첫 시간 했잖아요. 어제 한번 해보고 오늘 2일차잖아요. 오늘 한번 해보면 2일이 쌓이는 거잖아. 그리고 내일이면 세 번째 또 시간을 가지니까 훨씬 더 편하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먼저 시작하는 것, 시작이 반이다. 먼저 시작해보는 것과 안 해보는 거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자, 질문거리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오늘 하루 가장 기분 좋았던 일은 뭐였니? 자, 먼저 아이들에게 질문하기 전에 여기 책에 있는 질문의 문구를 나에게 질문을 던져보세요. 그리고 또 뭔가 오늘 우리가 이 책을 읽었는데 이 책을 읽은 것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거, 재밌게 본 부분, 내가 이거네 라고 생각했던 부분은 뭐였니? 그리고 이렇게 오늘 수업을 했어요. 수업을 했을 때 가장 재밌었던 것은 또 뭐였을까요? 그리고 요즘 나는 무엇을 가장 재밌다고 생각하면서 생활할까요? 자, 오늘은 무엇이다 라고 나는 한번 말해볼 수 있을까요? 자, 여기에서 질문거리는요, 보면 아이와 아빠와 아이가 그날 하루 대화거리로 이렇게 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방금 질문을 했죠. 나에게 대입시켜서, 그리고 또 아이에게 내가 질문을 할 때 이거를 어떻게 조금 바꿔서 우리 아이에게 맞는 질문으로 할 수 있을까? 그러면 여기서는 오늘 하루 가장 기분 좋았던 일은 뭐였니? 라고 했지만 뭔가 아이가 기분 좋아하는 표정을 엄마가 발견했을 때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너가 방금 그렇게 표정 지으니까 뭔가 기분 좋은 어떤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 뭐 때문에 그래? 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그리고 아이가 뭔가 했을 때 막 좋아하는 어떤 포인트가 있잖아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정말 사소한 것들, 양치질을 막 이렇게 혼자서 했을 때 어쓱하는 막 그런 게 있으면 와, 오늘 너 혼자 양치질 할 수 있어서 기분이 좋았어? 밥을 또 깨끗하게 다 비워졌을 때 어떻게? 밥을 이렇게 깨끗하게 먹으니까 엄마가 너 기분이 좋은데 너는 기분이 어때? 구체적인 어떤 아이에 대한 상황, 또 샤워를 하고 나왔을 때 이렇게 깨끗이 몸을 씻으니까 어떤 것 같아? 엄마는 뭔가 너가
깨끗해진 것 같아서 엄마 마음이 다 기분이 좋아.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사소한 것들, 일상들을 가지고 아이들의 어떤 긍정적인 정서를 어떻게 해준다? 건드려주는 거죠. 살살살 솜털로 이렇게 했을 때, 그러니까 뭔가를 확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살살살 이렇게 건드려주면 아이의 어떤 좋은 정서들이 살살살 올라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제 이 수업을 처음 시작했는데요. 그 앞에 우리가 8주 동안 엄마의 말 습관에 대한 수업을 했을 때는 매일 일상에서 엄마의 말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지만 이 수업은요, 평소에 내가 저 질문을 통해서 무엇을 나의 어떤 긍정적인 어떤 정서나 감정들, 그리고 아이의 어떤 것들을 알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일 실천할 거리들을 이렇게 툭툭 던져 드릴 거니까 오늘도 한번 어제는 행복이었다면 오늘은 기분 좋은 거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또 실천해 보면서 오늘 저녁 즐거운 저녁 식사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어떤 시국에 내 마음이 조금 행복하고 내 어떤 즐거운 어떤 긍정적인 정서가 채워져야지만 면역력도 높아진다 생각합니다. 맞죠? 그래서 우리가 막 몸에 좋은 어떤 음식, 그리고 몸에 좋은 어떤 영양제 이런 걸 먹는 것도 물론 면역력을 키우는 거지만 이 정서가 엄청난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라고 하잖아요. 그거와 반대로 이 긍정적인 정서는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를 지켜낼 안전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충분히 긍정적인 영역, 정서를 또 보충했습니다. 그래서 내일 또 이 시간에 또 나눈 이야기지만 아마 맥락은 같을 거예요. 기대하시고 내일 우리 또 3시에 여기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